아까 초반에 막 굉장히 올인한다고 하셨는데 하루 네. 몇 시간 정도 일하시는 거예요? 지 초반에. 지금은 안 그런데 네. 그때 일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5시 반에 딱 정확히 눈 떠서 일어나서 아침에 꿀물 한 잔 마시고 운동하러 헬스장 갑니다. 가서 운동하고 집에 돌아오면 8시가 되고 8시에 아침밥 먹고 이제 9시에 공유 오피스 그 스파크 플러스 이런 데 가서 그게 밤 9시까지 하거든요. 예. 그때까지 계속 상품 소싱하고 상품 등록하고 집에 와서 씻고 이제 제가 설정했던 목표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70개 올린다. 그럼 저는 그 70개 올릴 때까지 새벽 1시가 됐건 2시가 됐건 마무리를 짓고 일과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딱 3달 하니까 딱 8,800만 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잘 나가는 상품 예. 한 가지 아이템 중에서 네. 가장 나는 많이 팔아봤다. 누적으로. 몇 개까지? 지금 1,000개 넘게 팔았어요. 1000개? 예. 아, 요즘 이게 또 트렌드인가 봅니다. 한 상품을 1000개 이상 파는 게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1000개 이상 팔린 걸 보니까 아, 이거를 내가 그냥 들어와서 한번 맞습니다. 해보고 싶다 이런 예,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을 것 같아요. 예, 구매 대행 한 지 3개월, 6개월 정도 되신 건데 예. 그때 바로 이렇게 브랜딩 병수로 오기가 사실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쉽지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오신 거구나. 그래서 제가 말하는 중국 구매 대행으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면 좋은 이유가 사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방금 같이 저처럼 500개, 1000개 팔면은 그 상품은 국내에 들여오면 무조건 된다는 어떤 반증이 확신과 반증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걸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군복무 오래 하셨습니다. 그쵸? 갑자기 뭐 14년 동안 했으면 적게 한 것도 아니고 네, 애매하게 중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오래 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갑자기 사업을 하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사업을 한 계기가 제가 사실 20살 때 이제 병사로 입대를 했거든요. 예, 진짜 빨리 또 가셨어요. 또 대학교 1학년 1학기만 마치고 바로 가버렸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으셨어요? 그때 맨날 술만 먹고 너무 노니까 네. 제가 이제 대학교가 행정학과였거든요. 예. 그래서 선배들 보면은 다 나와서 국어 공무원, 7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과여서 아, 맞아요. 그때는 또 공무원 네, 경쟁률이 맞습니다. 또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군대 빨리 갔다 와서 정신 차려 공부해야지 하고 갔는데 군생활 너무 맞아. 체질이야. 근데 거기 이제 하사라는 예. 게 있는데 그것도 9급 공무원과 동일하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공부하면서 돈 쓰면서 9급 공무원 되느니 난 여기서 바로 시작한다. 근데 군 생활이 좀 맞았기 때문에 또 그런 결정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참고 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13년 동안 하신 거예요. 이거는 맞지 않으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았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디서 하신 거예요? 군 생활을? 저는 강원도에서 한 7년 했고요. 그리고 경기도 포천 거기서 뭐 한 3년 뭐 이렇게 하고 서울에 또 잠깐 있었고. 자, 네, thank 여러 you for your service입니다. 아,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맞습니다. 예, 진짜 대단하시네요. 사업한 이유는 얘기 안 물어봤네요. 사업한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부사관을 거쳐서 또 장교가 또 그때 해보고 싶어서 장교가 됐고 하다 보니까 또 운 좋게 또 장기 복무도 1차로 선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군생활 하다 보니까 근무지 제가 아까 강원도에 7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무지도 사실 제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진급을 못하면 또 장교들은 전역을 해야 되거든요. 정년이 소령은 뭐 44세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계급 있어서 정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진급을 못하면 전역해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하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전을 제가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선탑하고 남이 운전해주는 느낌을 너무 받아서 내가 운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았어요. 네, 그러던 중에 제가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을 이제 한번 읽었는데 그거랑 이제 돈의 속성 그 김승호 회장님 거 읽었는데 이제 거기서 돈을 많이 벌려면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나왔고 그러면 내가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라고 생각하던 중에 제가 군생활 하다 보면 이제 퇴근해서 할 게 없어서 저는 그때 유튜브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그때 이제 신사임당님께서 창업 다먹었지 막 이런 거 하실 때였어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 한번 나가면 온라인 사업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유튜브 검색을 해서 맨날 영상을 봤죠. 그때 이제 투트랙님 채널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채널을 봤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냥 평범하신 분들이 열심히 해서 그냥 고매출을 내신 분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한번 도전해서 나도 할 수 있겠다. 한번 해보자 라는 그때 좀 확신이 들어서 네, 제가 13년간의 군생활을 마무리하고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와. 딱 제대한다 그랬더니 뭐 주변에서 만류는 없으셨어요? 일단 군에 계시는 뭐 이제 높으신 분들께서는 왜 나가냐, 뭐 원사님 뭐 이런 뭐 대령 분들도 아. 그렇고 뭐 중령 분들도 그렇고 네, 아. 왜 나가냐 잘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 근데 저는 거기서 그분들 말도 맞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한 게 뭐냐면 그분들께서 전역을 안 해보셨잖아요. 네. 근데 전역한 사람들을 잘못된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라고 말을 저한테 조언을 해준다는 자체가 저는 논리적으로 사실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대해서 안 좋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취직을 뭐 잘 못하고 좀 전에 받던 봉급에 비해 높은 봉급을 받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나 이런 거나 아니면 사업을 했는데 진짜로 망하신 분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죠. 안 좋은 얘기만 하네요. 그렇죠? 예. 이게요. 저도 좀 돌아보면은 온라인 비즈니스 막 갑자기 한다 그러면은 네. 야 하지마 아, 이거 맞아요. 하다가 망할 수 있어라고 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 해보거나 망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딱 하면 그래 좋은 기회야 지금 바짝 맞습니다. 열심히 해서 한번 해봐 예.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이거 생각보다 완전 해보지도 않은 처음 하는 일이잖아요. 네. 처음에 엄청 두려웠고 제가 작년에 이제 연봉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5,800 세전 5,800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위도 많이 받네요. 그래서 내가 이 안정적으로 그래도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그 봉급을 포기하고 내가 사회에 나가서 이만큼 받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일단 전역해서 시작할 때 목표가 내년 1월 전까지만 한 달에 300만 원 순이익을 내자 였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그냥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막무가내로. 저희 유튜브 채널 이제 나오신 분들 중에서 군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사업하신 분들 네. 온라인 쪽에 와서 잘 안 된 사람이 없어요. 그 군인 정신,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게 확실히 좀 일반 민간인들하고 좀 다른 게 있나 봐요. 감사합니다. 자, 중국 쪽 사업하시면서 지금 사실 중국이 정책도 우리랑 좀 다르고 네. 뭐 거의 좀 약간 공산주의 이런 쪽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소통이라든가 아니면은 중국 분들하고 이렇게 컨택하고 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방금 말씀하신 사실 소통이 가장 음. 어려운데 뭐 상식이 안 통하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걸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이 뚜껑이 분홍색인 물이랑 파란색인 물이랑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분명 다른 제품이잖아요. 네. 근데 그 중국인들은 예를 들어 분홍색 전 파란색 뚜껑을 주문했는데 분홍색이 왔어요. 그래서 야 너 이거 분홍색 왔어. 그러면 걔네가 하는 말이 그냥 써. 똑같은 물이야. 이 똑같은 거다. 맞아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어, 사실 조금 힘들더라고요. 뭐 이런 재밌는 사건 또 많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기억에 남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아까 예. 초반에 제가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봉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에도 뭐 물건 언제 오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봉쇄가 언제 풀릴 것 같아서 언제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냥 이렇게밖에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예, 몰라. 그렇게라도 얘기해주면 이거 내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좀 많이 기다려라. 미안하다. 뭐 이러면 저도 이해하고 고객들한테 이 상황을 설명해주는데 그런 기약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기다려라. 이런 식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니까 이게 그때 엄청 힘들었죠. 그 봉쇄 두세 달 동안 꽤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최근에 또 중국으로도 신규로 유입되는 셀러분들이 사실 이전에 비해서 확 줄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춘절, 국경절 예. 두 달 일 못하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렇게 봉쇄 해갖고 두세 달 또 못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화물 파업 또 맞습니다.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총 한 5개월 정도를 거의 5개월 정도를 거의 일 못했잖아요. 네. 회의감은 안 드셨어요? 내가 중국으로 꼭 해야 하나?
저는 사실 이것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에 올인을 했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것이냐 그 생각을 해서 저는 고객들한테 1일 단위로 문자를 보냈어요. 이게 뭐 무슨 일 때문에 그 공장 일대가 봉쇄가 돼서 이렇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뭐 4분이 취소하실 거를 뭐 한 분만 취소하시고 좀 이러신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물건 받으신 다음에 리뷰를 쓰실 때도 아 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미리 연락해 주시고 미리 답변해줘서 기다렸다. 물건 받았는데 고맙다.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이거네요. 나는 물건만 주문해주고 끝이 아니라 예. 나도 너만큼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 우리 기다림을 같이 한번 해보자는 예, 맞습니다. 것을 좀 뭔가 같이 공유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쵸? 아. 그래서 고객과의 소통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자, 그러면 품절 시 대응은 어떻게 하셨어요? 품절 시에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비슷한 상품을 한번 찾아보고 정 없으면 고객한테 일단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이게 이거랑 기능은 비슷한데 이거라도 드릴까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 그거 보내드리고 아니면 정중히 말씀드리고 취소하는 수밖에 자,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랑 비슷해요. 기능도 거의 비슷하고 조금 예. 디자인 달라. 근데 고객이 샀던 것보다 더 비싸. 그러면 그냥 합니다, 저는. 고객한테 돈 추가 비용 안 받고? 그냥 합니다. 룸을 좀 많이 갖고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그냥 고객 가구의 그 신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 사면 안 올 스마트 스토어인데도 그래도 저는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야. 네. 확실히 좀 잘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뭐 누굴 평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네. 제가 듣기만 했을 때 그러신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약속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고객한테 어떻게 하면은 고객이 기다리는 거 지루하고 힘들고 그런 거를 나도 안다.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어떻게든 빨리 보내주겠다고 소통도 자주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좀 고객하고 처음 전화하는 게 되게 힘들 수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피하시는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죠. 대면을 좀 잘 안 하려고 하고 네. 또 이제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젊은 맞습니다. 분들 많잖아요. 네. 대면을 싫어하고 욕먹는 거 싫어하고 네. 불편해하고 미움받는 거 싫고 그래서 조금 웬만하면 다 그 온라인으로 다 이야기하려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되게 직접 부딪힌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제가 파는 상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인 판매자들한테 뭐 제품의 스펙이나 이런 거 뭐 다 받고 제가 실제로 써보고 뭐 반품 들어온 것도 써보고 아니면 시켜서 한번 써보고 그걸로 또 사진도 찍어보고 아직 상품 그렇게 해서는 안 만들었는데 뭐 좀 너무 나갔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 앞부분에는 예. 좀 그런 게 들어가죠. 그런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 물어봤을 때도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고 사실 대량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뭐 파는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화 오면은 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주력 상품을 팔다 보니까 그 상품에 대해 다 아니까 오히려 설명해주고 뭐 문자 오거나 하면은 오히려 일부러 전화해서 더 말씀드리고 그래서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머니캡틴님이 직접 CS도 하시는 거예요? 가끔은? 지금은 직원이 하고 있는데 네. 직원이 하다가 조금 안 되는 거는 제가 받아서도 하고 주말에는 저 원래 무조건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주말에는 사실 조금 안 하거든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더 효율적인 일을 예, 하시겠죠. 맞습니다. 주말에는 CS보다는 이제 더 앞으로 효율적인 뭐 거. 브랜딩 하는 거나 이런 쪽으로 좀 구상을 할 게 많아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사업가 마인드를 가진 배경에는 군인 생활을 오래 했던 군대 생활을 오래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저는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럼 이제 구매 대행을 하려면 디폴트로 군 생활을 길게 해야겠네요. 아,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고. 네. 자,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지금 아까 직원들 몇 분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함께 일하시나요? 네, 지금 함께 일하고 있고 직원 아직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네,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직원분들을 관리하세요? 병사들처럼 이렇게 관리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일단은 네. 직원도 제가 학군단 교관을 잠깐 했는데 네. 그때 저희 후보생으로 데리고 있던 애가 임관해서 전역하고 그 사람을 제가 뽑아왔어요. 그래서 뭐 그럼 원래 좀 잘 알겠네요. 네, 아는 친구를 뽑아와서 그럼 그분도 이제 군 생활 하다가 단절하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군생활 그 사람은 이제 단기 자원이어서, 단기. 예, 그래도 장교로 2년 6개월 복무하고 온 친구여서. 야, 이 군생활 리소스가 굉장히 많겠어요. 네, 많이 이제 제대해, 내 밑으로 들어와, 일 배워, 들어와서 열심히 해서 우리 같이 성공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겠네요. 또 그 친구가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친구여서 아. 고등학교 때까지 중국 생활을 한 친구여서 어. 그래서 바로 뽑아버렸습니다. 군생활 13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업하신 지 이제 5개월, 6개월 맞습니다. 접어드십니다. 사업을 해보고 장점과 단점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장점부터. 네. 사업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운이 좋아서 조금 단기간에 성과가 나서 그런데 일단 소득이 많이 늘었다는 점. 예를 들어서 친구들 만나서 제가 밥 살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거 뭐 시키면은 좀 엠파이어 하나? 머릿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계산기가 굴러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계산기 없이 그냥 바로 제가 결제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뭐 삼겹살집 가서 소주 먹어도 그거는 제가 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부모님께 뭐 용돈 드리거나 할 때 그때도 이제 계산기 잘 안 굴려도 되는 거.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 장점이고, 두 번째는 시간을 조금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뭐 좋은 사람들이랑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면 솔직히 늦잠을 잘 수도 있잖아요. 안 자는 게 가장 좋겠지만 늦잠 100%죠. 늦잠을 잘 수 있잖아요. 네. 그때 만약에 제가 군생활 했으면은 중대장이 늦잠 자서 출근을 늦게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이 되잖아요. 이런 게 가장 좋고, 단점은 이제 저를 책임져줄 조직이 없다. 그러니까 방패막이가 없이 제가 다 맞아야 된다는 것과 불안함도 느끼겠네요. 예, 제 실수가 이제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만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단점은 되게 짧게 얘기해 주시고. 그렇죠. 분명히 이제 더 겪다 보면은 엄청난 이제 단점과 이제 극복하려고 싸우실 수 있는 때가 또 올 거예요. 네. 자, 어찌 됐건 간에 이제 중국 구매 대행으로 1억 가까이 매출을 찍고 계시는 우리 머니캡틴님. 많은 분들이 쇼핑몰은 레드오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해보시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조금 더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들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저도 시작할 때 그리고 고민할 때 다 레드오션이다. 뭐 부정적인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시작했는데 레드오션 안에서도 또 카테고리별로 또 블루오션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레드오션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경쟁 사회인데 뭐 예를 들어 제가 군생활 계속 했어도 그 안에서 경쟁에 살아남아야만 뭐 진급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본인이 상위 뭐 20% 10% 안에 들지 않으면 어디서든 뭐 성공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온라인 시장이 아직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잖아요. 뭐 모바일의 발달, 뭐 인터넷의 발달로.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여기서 조금 첨언을 하자면 레드오션이고, 그리고 레드오션이 이제 그 안에서 뭔가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온라인 시장이 점점점 커진다고 하지만 커지고 파이가 커져도 내 건 없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뭔가 계속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구매 대행이라는 게 지금 4개월 만에도 이렇게 매출을 달성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어쩌면 극단적인 노력을 하게 되면, 극한의 노력을 하게 되면 여기 갈 수 있거든요. 그 뜻은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매출이 잘 나와도 금방 꺾일 수 있는 건 한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시간을 보내고 있는 비슷한 시기의 분들에게는 꼭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6개월 정도 시작했을 때 계속 다음 달보다 상승하지 않으면 늘 불안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는 더 상위의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단순 업무 같은 경우는 직원들에게 위임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매출이 꺾여 버리게 되면은
직원들한테 주는 급여조차도 조금 사실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막 늘 불안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새로운 거 발견하게 되고 또 거기서 매출 창출하게 되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좌우명 같은 거 있으세요? 뭐 가치관이나 신념? 이거는 제가 부사관 생활할 때 조금 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면서 많이 버텼었는데 네. 힘들면 잘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을 저한테 저 부사관 학교에 있을 때 그 훈육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저는 사실 군 생활하면서 저는 매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오케이 나 잘 살고 있어. 저는 그렇게 속으로 조금 응원을 해줬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힘든 거는 내일이 네. 지금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힘든 거야. 맞습니다. 이런 거죠. 네, 내가 편안하면 그거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성장을 거야. 못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한테 늘 해주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세상엔 하기 좋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어. 하기 싫은 일도 반드시 해야만 해. 그래서 지금 너는 공부가 제일 하기 싫지? 공부를 해야 해.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면 이제 여기다 추가를 해야겠어요. 힘들면 잘하고 있는 거야. 해야겠다. 이제 여기다가 추가로. 그래요. 저는 옛날에 가치관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열심히 해도 안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다 노력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은 디폴트고 성공은 그래도 노력한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노력을 하는 거를 결과나 대가를 기대하기보다도 디폴트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더 멋있고 더 훌륭하신데요. 아닙니다. 예. 자, 구매대행이나 브랜드 병수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많은 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일단 군 생활만 13년 하고 나온 13년. 저도 온라인 사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서 열심히 하니까 큰 성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큰 성공이에요. 진짜 큰 성공이에요. 네, 그런 걸 잃었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저의 모든 시간을 아까 말씀하신 그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목표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꼭 도전하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안 된다고 부정적인 말 하는 분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책 에너지 버스라고 있어요. 네. 그 에너지 버스라고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은 내 에너지 버스에서 내려. 또 내려. 나하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나한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만 타. 그래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굳이 같이 함께 뭐 알고 지낼 수는 있지만은 내가 하는 일에 내 버스에 태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조금씩 멀리했던 것 같아요. 네, 괜히 내 마음에 동요나 일으킬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대표님 이제 4개월, 5개월 정도 되셨는데요. 앞으로의 사업 계획 그리고 아직 미혼이시죠? 네. 인생 계획도 조금 궁금하네요. 지금 해외 구매 대행 계속 하면서 예. 지금 준비하고 있는 브랜드를 좀 성공시키는 게 단기적인 목표고 네. 저는 40세 이전에 조금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서 경제적 자유는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는 저는 네. 그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금액이 예,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일단 200억인데 40살 전 200억? 네. 야, 나도 아직 못했는데. 40이 넘었는데. 아니, 분명히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되실 것 이렇게 같아요. 말하면은 또 건방지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전혀 아니에요. 네. 왜요? 왜 건방져요? 목표를 잡는 거는 어차피 자기 그럼요. 마음인 거잖아요. 예,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멋지다. 200억이 달성되면은 저는 좀 주변 사람들이랑 행복하게 살면서 저는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한테 같이 부자 될 수 있게 좀 그 정도 되면 저도 어떻게 사업을 키우고 그런 방법을 알아서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좀 많이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대표님 목표 너무 멋진데요. 저는 대표님한테 한 가지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내 주변 사람을 챙기는 것보다는 그럼 좀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이라도 그냥 주변도 돌아보면서 네. 그 지금 아니면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 부모님이라든가 그런 이해했습니다.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후회가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이 돼야지 이렇게 좀 뭔가 베풀고 그래야지 했는데 지금은 좀 후회가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막 저 뭐 다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셀러들이나 사업가들 네. 백만장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옆에 비전 센터라는 곳도 세워서 같이 일하는 소사무실에서 이렇게 좀 도움도 주고 막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표님도 막 200억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해했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이렇게 막 주변도 많이 알뜰살뜰 챙기면서 하면은 예. 하시는 일 더 잘 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일단 투테이님과 이렇게 맨날 영상으로만 뵙고 네. 그랬었는데 별볼 일 실제로- 없죠? 아예 아닙니다. 촬영해서 영광이었고 예.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제가 브랜드 제품으로 좀 성공적으로 매출을 내면은 또 초대해 주시면은 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루고 난 다음에 오지 말고 이루기 전에도 교류를 해야지 이제 또 좋은 관계가 더 되더라고요. 네. 이루고 나면은 마치 내가 기다렸던 것 같잖아요. 성공하기를. 너 성공하지 않으면 필요 없어.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아닌데 예, 네. 그렇게 제가 해주세요. 맨날 나올 수 없으니까 제가 맨날 나와도 돼요. 아니 진짜로 이렇게 젊으신 분이고 마인드까지 확실하고 그리고 주변을 살피고 이런 분들이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차피 이제 지는 해. 이제 에이. 여러분들 이제 뜨는 해 이러니까 좀 더 잘 되시길 기운도 좀 불어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는데 와 이 사람 이렇게 잘 됐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분은 출발점이 다른 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또 아까도 계속 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성과를 폄하하는 건 네, 아닌데요. 운이 많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될 수 있으니까 괜히 이 이야기를 듣고 괜히 좌절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노력을 했을 때 그 운이 초반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머니캐티님의 성공을 더 기원하면서 200억 꼭 언젠가 달성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